너도 잘 마치고 와라잉 하던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가 귓전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헛것을 봤거나 꿈을 꾼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거치고 커다란 손에 덜미가 잡힌 듯 무거운 느낌과 눈앞을 가로막는 검은 돌무덤을 밀어내고 전진하는 느낌으로 발에 힘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 아버지, 이삭이가 저기 있네. 내 촌할머니와 헤어져 수리조합 길 쪽으로 들어서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사기가 보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사기를 바라보았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나오던 사기는 아버지와 나를 보고는 어디 가셔요? 물었다. 아버지는 묻는 말은 대답을 안 하고 비닐하우스 앞에 세워놓은 새 콤바인을 바라보았다. 새 콤바인 뒤쪽으로 이항기, 자파기, 경운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이거 새로 들였어요. 올해는 이것으로 추수를 하려고요. 이삭이 새 콤바인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있던 거는 어쨌냐? 새기게 나온 게로 헐값에 내놔도 임자가 안 나타나서 삼산리 기시기가 쓴다길래 거기로 보냈는디요. 전에 거들인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기계라는 것이 2, 3년만 지나도 중고가 돼버린 게요. 겨우 기계값 갚고 나면 새 기계가 나오고 농협사 임대를 해줘야지 어떻게 개인이 기계값을 다 부담한다냐. 건의는 계속 넣고 있는디 그게 수월치가 않네요. 이 계장한테 말해봐라. 그 사람은 말귀를 알아르는 게 그러고는 있는디. 전화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더니 들판의 이삭과 한참 대화하는 아버지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또 바람 불고 비 온다고 안 하냐? 태풍 피해가 없게 잘 살피라. 이삭은 어젯밤에는 산에서 살기 내려와서 비닐하우스 안의 닭을 물어가려다가 개에게 물어 뜯겼다고 했다. 어젯밤 그 비바람 속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은 자주 봤는데 살기 내려오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 산에 살까지 많아진 모양이라고 했다. 논둑을 걸을 때 혹시 다친 살기 숨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이삭을 말을 들어 알아듣는지 아닌지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이삭이 갑자기 누나 나를 부르더니 누나가 여기 있다고 했더만 처가 두 가지를 물어봐 달라는 게 있는데 했다. 이삭의 아내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두 가지나? 웃으며 이삭을 쳐다봤다. 하나는 처가 글을 써둔 게 있다는디 그거 좀 읽어봐 줄 수 있겠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네. 응? 나는 입안에 물고 있던 얼음을 통째로 삼킨 것처럼 놀랐다. 이 시골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이삭의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그녀가? 나는 당황해서 또 한 가지는 뭔데? 하고 물었다. 울먹인다는 것이 우는 것인지 아니면 울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봐 달라던디. 이삭은 처가 이제 한국말을 자신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글로 쓰려고 보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알아듣는 말이 많다고 아내가 말하더라면서 그런가 누나? 하고 물었다. 이삭의 얼굴이 진지해서 나는 지금은 아버지와 산보 중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그렇게 이삭과 헤어지려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다시 콤바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삭아 하고 불렀다. 이삭이가 새 콤바인에 올라가다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 없이도 숨에 잘할 수 있지? 아버지 목소리가 또렷했다. 어디 가시게요? 이삭이 아버지 옆에 있는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다. 어디 안 가시면 올해도 살펴주셔야지요.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삭이 새 콤바인 비닐을 뜯어내며 다시 어디 가시는데요?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거냐. 이삭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혼잣말을 하며 지난밤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난 수리조합 돛길로 올라섰다. 아버지와 함께 철길 너머의 들판까지 걷는 동안 두 대의 기차가 지나갔다. 이삭의 말대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지 석양으로 물드는 논둑에서 몇 번이나 고라니를 만났다. 고라니는 질에 놀라서 벼들 속으로 후드득 뛰어들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랑과 논둑 사이에 쓰러져 있는 노목 위로도 저녁빛이 어리어 툭툭 튀었다. 어린 시절 정월 대보름날에 줄다리기를 마치면 그 줄을 동염해 놓곤 하던 나무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벼가 털려나간 후에 짚을 모아 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엮곤 했다. 그 집줄은 어찌나 굵고 굵은지 아이들이 위에 올라가 뛰어다녀도 될 정도였다. 그 줄이 생각나자 손바닥이 간질거렸다.
줄 다리기가 있던 날은 노인이고 아이이고 할 것 없이 나와 힘을 보탰는데 힘이 달려 끌려갈 때면 줄이 슬슬 빠져나가던 감각을 손바닥이 기억하고 있다니 이긴 쪽 줄을 가지고 있으면 풍년이 온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줄다리기에 지는 해에도 이긴 쪽에서 줄을 얻어와 저 나무에 둘러놓고 들판을 오갈 때마다 그 줄을 바라봐 보곤 했다. 이젠 줄다리기를 할 사람도 없고 줄을 메어 놓을 나무도 저리 쓰러져 있구나 싶어 유심히 나무를 바라보다가 나는 눈을 부릅떴다. 뿌리가 도랑에 닿아 있어서일까? 노목은 양옆으로 찢어지듯이 쓰러진 채로 계속 살아 있었다. 쓰러진 채 옆으로 자라난 가지가 굵기까지 하다. 그 어느 가지에 산에서 내려온 고라니 2마리가 앉아 있었다. 제이시에 온 뒤 저 나무를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쓰러진 채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하다니. 아버지, 저기 고라니가 있네요. 나는 노목까지 앉아있는 고라니들을 가리켰다. 아버지가 묵묵히 쓰러진 채 살아있는 노목과 고라니들을 바라봤다.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자꾸 마을로 내려오는구나. 지들끼리도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이제. 워낙 숫자가 많아진 게 밀린 놈들이 자꾸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여. 인자는 산밭에다 고구마랑 감자를 심덜 못한다. 알이 굵어지기도 전에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죄다 파 먹어버린단 게. 작년에 이삭이가 우리 산밭에다 블루베리인가 무엇인가 달콤한 거 심었다가 고라니가 다 따먹어 버린 게로. 중얼거리다가 아버지가 한숨을 쥐었다. 하기는 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는. 그럼 산밭이 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심고? 아버지는 힘이 드는지 신발 끄는 소리를 냈다. 아버지 걸음이 느려질 때 들리는 소리였다. 키 작은 것들은 심어봐야 멧돼지 고라니 차지가 돼버린 게 키 큰 것들만 심을 수 있는디 그게 또 수지가 안 맞은 게. 그래서 우리 산밭에는 매실을 심어뒀구나. 많이도 열리는데 딸 사람이 없은 게로 떨어지게 그냥 두는디. 그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다음 해는 더 열리고 그러더라. 매실맛이 강한가. 새들도 안 먹는 거 보면. 아버지는 쉬어가자며 철길 옆 둑길에 앉아 논들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아버지가 쓰고 있는 모자 끝이 휘말렸다. 사방을 휘두르보는 아버지 얼굴에 석양이 어려 임하며 땀이 붉어졌다. 저런 석양을 언제 보았는지, 여름 끝의 들판이 석양에 물드는 것은 또 언제 보았는지. 아버지는 분홍물과 붉은물과 노란물이 엎질러진 속에 뒤섞여 있다가 몸을 뒤치고 날아가는 것 같은 저녁 구름에 잠깐 눈길을 주었다가 거두었다. 그리고는 어린 소를 데리고 와 풀을 뜯게 하던 냇가를, 콩이라도 더 거두려고 사람이 걸어다닐 곳에도 콩 모종을 했던 논두둑을, 가뭄이 들 때면 밤낮 없이 삽을 들고 서 있다가 한 줄기 물고라도 아버지 논에 대려고 애를 태우던 수리조합기를 굽어보았다. 고라니는 노모까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논으로 내려온 고라니 한 마리가 숨을 죽이고 있다가 다른 논으로 껑충 뛰어갔다. 나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오래 굽어 살펴온 곳들을 둘러보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어롱져 있던 빛이 내게까지 번져왔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모르고 살았구나. 밭이 있어도 고구마를 안 심고 논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짓고. 아버지의 나지막 목소리를 3번째 지나가는 기차가 잘라먹었다.